네, 안녕하세요. 하나옵션 주주분들 강프로입니다. 하나옵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9%의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또 한 번 조선 섹터로 수급이 쏠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의아해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왜 그러신가요? 지금 이란 전쟁 리스크가 완화되고 있고 다시 한 번 더 유가가 안정화되고 있잖아요. 아니, 조선은 방산 섹터의 성격을 띠니까 전쟁 리스크가 심화되고 유가가 상승할 때, 달러 인덱스가 올라갈 때 주가의 강한 상승이 만들어져야지. 왜 전쟁 리스크가 심화될 때는 주가의 강한 하락이 만들어지다가 이제 와서 상승하는 거야? 생각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분명 계실 텐데, 그래서 제가 오늘 종목 분석 영상에서는 오늘 시장에서 조선 섹터로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하나옵션의 상승의 원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상승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자세하게 얘기 드릴 거니까 오늘 종목 분석 영상 같은 경우에는 하나옵션을 소유하고 계신 주주분들이라면 정말로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넘겨듣지 마시고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세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종목 분석 영상 들어가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혼자서 걱정하고 계시는 하나옵션 주주분들이 제 영상 시청할 수 있게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옵션 종목 분석 영상으로 자주 찾아뵙고 있으니까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나옵션 힘내자, 화이팅,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전쟁 리스크가 완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옵션 주가의 강한 상승이 만들어진 원인이 도대체 뭘까요?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전쟁 리스크는 완화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야, 선박이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야? 생각하실 주주분들 계실 텐데 지금 선박은 회항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수를 보게 됐을 때 오늘 한 척밖에 움직이지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호르무즈 해협은 봉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됐을 때 누가 문제일까요? 사실 미국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아시아 국가들이 문제가 생기죠.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카타르의 LNG 수출이 완전히 막힌 상태예요. LNG 같은 경우에는 석유처럼 비축을 해놓을 수가 없다고요. 왜냐면 기화 현상이 자주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석유 같은 경우에는 3개월, 길면 6개월까지 나라들이 비축분을 가지고 있는데 LNG는 길어도 한 달, 대만 같은 경우에는 10일밖에 비축분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9일 동안 봉쇄되는 이 시점에 LNG 비축분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고갈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라도 LNG를 구해 와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LNG는 완전히 막힌 상태라고 했어요. 그러면 다음번으로 LNG를 어디서 구해올 수 있을까요? 바로 미국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거리를 한번 봐보자고요. 호르무즈 해협에서 아시아로 오는 거리는 10,000km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아시아로 LNG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될까요?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는 최단 거리로 온다고 해도 13,000km를 와야 되고,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거리로 가게 됐을 때는 18,000km, 아프리카 희망봉을 거치는 루트로 오게 됐을 때는 무려 26,000km를 와야 된다는 거예요. 운항 경로가 늘었다는 건 똑같은 LNG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운항하는 선박수가 늘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파나마 운하,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초대형 LNG 운반선이 아니라 큐플렉스급 LNG 운반선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당연히 LNG 운반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한국 조선사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죠. 아니,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끝난다면 그 기대감이 사라지는 거 아니야? 생각하실 주주분들 분명 계실 텐데 이번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절대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고요. 이란이 저항해서 그것보다도 이스라엘의 예산안 통과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고요. 이스라엘의 예산안 통과가 이번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인데 예산안 통과가 나오지 않게 됐을 때는 내각을 해체해야 돼요.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자리에서 물러나야겠죠.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패 혐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총리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면 범죄자, 감옥에 가야 되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예산안 통과가 나오기 전까지 전쟁을 쉽게 끝내줄 생각이 전혀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군사 옵션을 축소하고 있는 와중에도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레바논에 지상군을 투입하고 이란에 훨씬 더 공격적인 공습을 진행하고 있는 거라고요. 전쟁 중이니까 일단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나중에 조율을 하자 주장하고 있는 거라고요.
실제로 제가 이스라엘 타임즈에서 나온 기사를 가져왔는데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안에서 가장 문제되는 초정통파 유대인에게 지원금을 통과시켜주는 모습까지 보여줬다고요. 네타냐후 총리는 지금 전쟁의 목적이 이란의 약화도 있겠지만 예산안을 빠르게 통과시켜서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은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 LNG 수급이 급해진 대만, 한국, 일본, 중국이 추가적으로 미국에게 LNG를 요청하게 됐을 때는 당연히 조선 섹터의 수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단발적인 상승이 아니라 또 한 번 상승 추세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중요 구간의 매물대 돌파는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되겠지만, 중요 구간의 매물대 돌파, 한 번의 매물 소화 현상이 그 전에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 상승 구간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수급을 봐야 되는 거라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상승 모멘텀이 만들어졌을 때 거래량이 붙으면서 강한 상승 구간이 만들어지는데, 개인들의 매수세가 상승을 이어갔을 때는, 결국 선반영되는 구간이 만들어졌을 때는 외인들의 차익 실현, 이탈이 나오면서 단기 고점이 잡힌다고요. 게다가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단기 고점이 잡히고 나서는 고점 대비 30% 이상의 강한 변동성을 보여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급을 보면서 상승 구간 속에서 더 이상 외인들이 수급을 붙여주는 게 아니라 개인들이 상승을 이끌어가는 와중에 관망하는 포지션이 만들어졌을 때는 우리도 고점에 대응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수급을 보게 됐을 땐 외인들 하나오션에서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프로그램에서도 강한 매수세가 동반되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오션 추가적인 상승은 만들어질 수는 있지만, 결국 수급에서의 중요한 시그널, 고점에 대한 신호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윗구간에서의 대응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선반영 구간이 만들어지게 됐을 때는 외인들의 이탈이 나오면서 고점 대비 30% 이상의 강한 변동성을 보여주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고점에 대한 시그널이 주가의 강한 변동성이 만들어지고 나서 나온다고 했나요? 아니죠. 결국 상승 구간 속에서 외인들의 수급에서 이상 신호가 발생이 될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종목 분석 영상 다뤄드리는 만큼 이번 상승 구간 속에서 고점에 대한 시그널,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들과 잡아갈 거니까 혼자서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위에 개인 번호 띄워드릴게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오션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놓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최대한 고점에서 정리할 수 있게끔 외인들의 수급에서 이상 신호가 발생이 됐을 때 실시간 대응법 보내드릴 거니까. 물론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100% 정답을 선택할 수는 없어요. 10원 단위까지 맞추는 최고점 매도, 이거는 신의 영역이잖아요. 누구를 데려다 놓고 앉혀서 잡아보라고 해도 잡지 못한다고요. 하지만 수급을 보면서 기준을 가지고 적절한 대응을 한다면 충분히 정답과 가까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고, 수급에 따라서 강한 주가의 변동성을 보여주는 하나오션에서는 정답과 가까운 선택을 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아니, 나는 이미 수익권인데 계속 매물 소화를 보여주는 하나오션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오션 이번 상승 추세는 절대 짧지 않을 거라고 얘기 드렸어요.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에서 우리가 포모, 겁을 먹고서 매도를 던지게 됐을 때는 결과가 생각보다 나쁠 수 있다고요. 아니, 수익을 봤으면 좋은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내가 포모, 겁을 먹고서 매도를 던지고 나서 중요 구간의 돌파의 상승이 나오잖아요? 하루 이틀은 그래도 나도 수익 봤으니까 잘 팔았겠지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3일, 4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잖아요? 하나오션 더 갈 수 있었구나, 나 털렸구나, 결국 위에서 무리하게 매수를 들어간다고요. 결국 선반영 구간을 만들어내는 거죠. 외인들의 이탈이 나오면서 강한 변동성이 만들어지고 윗구간에 물려있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우리 주식시장에서 이런 경험 다 있지 않나요? 내가 사니까 주가가 빠지고 내가 파니까 주가 올라가고, 결국 포모, 감정에 휘둘려서 우리가 매매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오션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가 무작정 매매를 할 게 아니라 정답과 가까운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수급을 보면서 기준을 가지고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들과 고점 대응 해나가고 있는 거니까, 아직까지 문자 안 남기신 하나오션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얘기
얘기 드릴게요. 010-8037-9663 위에 제 개인 번호 계속 띄워드리고 있어요.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옵션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놓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최대한 고점에서 대응할 수 있게끔 열심히 분석해서 실시간 대응법 보내드릴 거니까, 그래도 구독자분들 한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구독은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은 한 분 한 분 확인하고 있으니까 정말 감사드리는 마음에 실시간 대응법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하나옵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히든 종목 선물로 가져왔어요. 이란 전쟁 때문에 하나옵션이 수혜를 받으면서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조선주보다 로봇 섹터가 이란 전쟁의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미 유가가 평균적으로 $80를 넘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 단가를 낮춰야 되는데, 이미 유가가 올라간 상태에서는 유가를 직접 낮출 수는 없기 때문에 인건비를 낮출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당연히 스마트 팩토리로 시장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욱이 테슬라의 옵티머스 젠3 공개도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로봇 섹터로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틀라스 양산의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가져왔으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하나옵션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종목명이라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냐면 종목명만 알고 있더라도 실제로 로봇 섹터로 수급이 쏠린다? 확인을 했으면 언제라도 기회를 잡아갈 수 있는 거라고요. 하지만 내가 이 종목을 모르고 있다면 강한 상승 구간이 만들어지고 나서야 이 종목이 정말로 좋았던 종목이구나 후회하는 거라고요. 주식 하시면서 이런 생각 분명 해보셨을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저점에서 기회를 잡아서 이 수익을 챙겨갔을까?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시장의 흐름을 읽고 있었고 그 흐름의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을 파악해 놨다가 실제로 자본시장의 움직임이 나왔을 때 저점에서의 기회를 잡아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하나옵션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히든 종목 꼭 받아가세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온 히든 종목이 뭐냐면,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 종목이 뭐냐면, 현대차가 CES에서 아틀라스를 공개하면서 단순한 자동차 판매 회사가 아니라 이제는 로봇 회사로 체질 개선을 성공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틀라스를 단순히 연구소에 묶어두는 게 아니라 이제는 3만 대 넘게 양산을 진행하겠다고 한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로봇의 팔다리를 만드는 기술 어디서 올까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아니라고요.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조업의 정수라고 부를 만큼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차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현대차가 이제는 단순히 자동차 판매를 하는 회사에서 넘어서 SDV, 더 나아가서 피지컬 AI까지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현대차 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했던 회사들이 그대로 망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현대차가 먼저 로봇 섹터로의 체질 개선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현대차 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었던 회사들이 로봇 섹터로 체질 개선을 성공시키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HL 만도나 현대 오토에버가 그러한 움직임을 보여줬죠. HL 만도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고 있었던 회사예요. 그런데 로봇 섹터로 엮이자마자 그대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현대 오토에버는 SDV OS를 담당하고 있던 회사예요. 그런데 그 SDV OS가 이제는 피지컬 AI에 도입될 수도 있다, 통합관제 플랫폼을 담당할 수 있다라는 발언이 나오자마자 그대로 역사상 신고가를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여줬다고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로봇 회사로 체질 개선을 성공한 시점부터 현대차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었던 회사들이 사양 산업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로봇 섹터로 엮이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HL 만도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센서 기술력을 가지면서 관심을 받았고,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로봇 OS에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의 상승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현대차가 지금 아틀라스, 피지컬 AI로 하고 싶은 산업이 결국 뭔가요? 바로 스마트 팩토리죠.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업무 효율성을 늘리기 위해서 배터리 성능이 압도적으로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자동차 부품 중에서도 BMS, 전력 제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HL 만도도 놓치고 현대 오토에버
와서 구경만 하셨다면 저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제가 가지고 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외인들과 기관, 주포 세력들의 매집이 끝난 종목이고 언제 폭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한 자동차 기업이었을 때는 당연히 폭등이 나오더라도 10%, 20% 정말 소폭의 상승에서 그쳤겠죠. 하지만 이제 현대차 관련 종목들은 단순한 자동차 부품주가 아니라 로봇 부품주라는 거예요. 로봇 섹터에 엮여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을 받으면서 정말로 강한 상승률을 보여줄 종목이라는 거죠.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관심을 받게 됐을 때 지금까지 100%, 200% 정말 우수한 상승률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HL 만도, 현대 오토에버를 놓치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늦지 않았지만 지금 기회 놓치면 정말로 마지막일 수 있다. 그래서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받고 싶으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위에 개인 번호 띄워드릴게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현대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현대차에 BMS 전력 제어 장비를 납품하고 있고 로봇 부품 회사로 체질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구독자분들 한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눌러주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는 마음에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해서 히든주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로봇 섹터 이제는 끝났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하지만 현대차의 산업 구조를 잘 생각해 보자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자동차를 만들고 있었던 제조업 회사예요. 그런데 그 제조업 회사에서 로봇 섹터로의 체질 개선이 나왔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를 사용하고 있었던 사용자가 데이터를 쌓아주면서 성공을 한 케이스죠. 그런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아니라 직접 데이터를 쌓아 나가면 되는 회사라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쌓아 나가는 게 손해냐? 그것도 아니에요. 인건비가 압도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효과까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현대차가 다시 한 번 더 로봇 섹터의 패러다임을 바꿀 시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섹터가 끝났다? 아니요. 로봇 섹터는 현대차가 아틀라스의 양산을 발표했을 때부터 2페이지가 시작된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로봇 섹터가 끝났다라고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외면을 할 때 우리는 오히려 기회를 잡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열심히 찾아서 가져온 거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HL 만도, 현대 오토에버 눈앞에서 놓치지 마시고 010-8037-9663 위에 제 개인 번호로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현대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놓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히든 종목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로 멋지시고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으로 찾아뵌 증권맨 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종목 분석 영상에서 뵐게요.